계속해서 교육진단 시간입니다. 코로나19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하는 시간을 늘어나게 했습니다. 지금은 방학이다 보니 또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. 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자녀들과 부딪히는 시간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. 그러다 보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언어 폭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오늘도 전화로 모셨습니다.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먼저 언어 폭력이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. 예, 사실 폭력은 우리가 흔히 신체의 상해 등을 가하는 이 물리적 폭력과 이 언어 폭력 전부 합쳐서 폭력이라고 하는데요.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폭력이 왜 나쁘냐 하면 폭력은 인간의 인격을 파괴합니다. 이 폭력 앞에서는 가해자도 자신도 모르게 더욱 잔인한 수법을 사용하게 되고 이 피해자는 인간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폼이나 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어 결국은 둘 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경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문명사회에서는 고문을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한때 문제가 됐던 그 어두운 시절에 이 고문, 물리적 폭력은 고문을 가하는 사람도 인간이 가지는 어떤 존엄성을 내팽개칠 정도로 짐승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되고 고문을 받는 쪽도 양심에 반하게 그 고통에 못 이기니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게 언어 폭력입니다. 네. 이 언어 폭력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또 물리적 폭력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. 한 조사에 따르면은 자라는 아이들이 받는 이 특히 언어 폭력의 가장 많은 그 가해자가 부모라는 겁니다. 이 부모에 의한 언어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자라는 청소년의 인격 발달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죠. 특히 언어 폭력은 청소년의 잠재 능력과 창의성을 파괴하고 이 매사에 수동적인 자세를 갖게 한다고 합니다. 이 언어 폭력은 자율적인 학습 의지를 꺾어버리고 반항심을 품게 하여 세상에 대해 적개심을 갖게 합니다.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저지르기 쉬운 이 언어 폭력의 사례들을 부모님 혹은 교사, 이 어른들이 한 번씩 짚어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폭력을 가한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유념하고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라고 봅니다. 언어 폭력이 자녀들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지금은 체벌이나 물리적 폭력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건절된 상태인데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대신에 어떤 심리적으로 혹은 언어 어떤 이런 것들로의 이 폭력이 완전히 건절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보면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돼요. 실제로 대부분 가정에서 모든 시간과 경제적 여력을 자녀를 위해 바치고 있습니다. 네. 그 희생과 헌신이 때로는 절모라고 시주하는 경우로 맹목적인 경우도 많습니다. 부모는 자신이 희생하고 노력하는 만큼 자녀도 부모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도 기대에 못 미칠 때는 부모님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상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 자녀가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지금 이 언어폭력 문제는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느끼는 실망감이 인내의 한계를 넘게 되면 이 자녀들에게 온갖 악담과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. 이러한 태도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자녀가 더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의욕마저 꺾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
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폭력 문제, 물리적 폭력이든 이 언어 폭력이든 이 폭력의 문제는 빈곤의 악순환처럼 폭력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물리적 폭력이든 언어 폭력이든 어른이 되고 나면은 이 아이가 다시 또 자기 아이나 이쪽에 되풀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부모님들이 흔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언어 폭력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예를 들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느 학생이 늘 수학 시험이 100점 아니면은 한두 문제 틀리다가 어느 날 80점을 받았다고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그냥 두면은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못 견디는 사람이 그 부모님입니다. 특히 어머니께서 너 왜 이 80점을 받았느냐, 뭐 최근에 네 생활 태도가 안 좋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많이 자고 그럴 때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나무라게 되면은 대체로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성과를 두고 비난을 받게 되면은 다시 개선하고 다시 회복하려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갖기보다는 먼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떤 그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실제로 그 원상으로 돌아가는 에너지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좌절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. 그래서 아이를 꾸중을 하고 나면은 아이는 다음 시험 칠 때 반드시 전과 같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시험에 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고 시험에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여전히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머니는 또 아이에게 이번에도 안 됐는데 그동안에 뭘 했느냐 지켜봤는데 열심히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무라면은 그 다음 시험을 칠 때는 엄마의 얼굴이 떠오른다거나 시험 칠 때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자기 능력만큼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한 두세 차례 되풀이 되고 나면 이제 엄마도 체념한 듯이 너는 수학은 안 되는 모양이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는 나도 해도 안 되는 모양이다.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부모님들이 툭툭 던지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아이의 잠재 능력조차도 사장시키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체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부모님께서 특히 훈계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한 번만 템포를 늦추고 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. 네. 언어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. 예, 대부분 부모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직설적인 심한 구중이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 언어 폭력이 자녀의 창의력과 잠재 능력을 파괴하거나 사장시킨다는 사실은 잘 모르거나 별로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. 실수를 했을 때 부모로부터 늘 꾸중부터 듣는 학생은 매사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학생은 소심해져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이 자녀가 자신의 실수를 두고 스스로 못마땅해 하며 힘들어할 때 부모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면 괜찮다고 말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여유를 가지면 자녀는 더 확신과 자신감에 차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. 이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이 불안감은 인간의 모든 잠재 능력을 파괴하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. 이 자녀가 실수를 반복하고 좌절하게 될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원상 회복할 수 있게 격려해주는 그런 면을
우리 부모님들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. 이 현명한 부모는 항상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자녀가 무엇을 도모할 때 일시적인 결과에 따라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네. 심한 말로 꾸중하며 몰아붙이기보다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자세를 가지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. 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.